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우리의 코로나19 방역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수많은 의료진의 땀과 헌신이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파견된 의료진 상당수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를 놓고 지자체와 정부가 서로 내 탓이다 공방도 벌였고요. 급기야 방역당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줄 건 제대로 줘가면서 일을 부탁해야 되는 게 대상사 아닙니까? 꼭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아침에 매일경제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우량주 사서 길게 가지고 간다. 개미가 달라졌어요입니다. 개미, 개인 주식 투자자를 말합니다. 그동안 개미들은요, 오른 거 샀다가 내리면 팔고, 그거 손해보잖아요. 그리고 우량주가 아닌 주식 위주로 샀는데,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샀다는 겁니다.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매수 강도가 세졌고요. 그리고 단타를 치는 습성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개미가 달라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목소리 불이 붙자 교육계 재난 장학금 명목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금 온라인 강의 대학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느 대학들은 1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를 하겠다고 밝힌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사이버 대학 형태 아니냐 사실상. 그러면서 등록금은 다 받느냐. 대학시설 이용도 못하는데 이런 불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돈 아깝다 이런 불만 빗발치고 있고요. 정부는 대기업 제안 따라서 관계부처 협의하는데 등록금 이름으로 바로 반환되기는 어려우니 재난 장학금 형태로 뭔가를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선거 상황을 얘기하고 있군요. 여당 무조건 일당돼야 정권 재창출한다. 제1야당인 통합당. 문정권 심판위에 투표를 해주세요. 힘을 몰아주세요.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투표가요.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미국 3주, 석주 사이에 1680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잖아요. 서울 인구를 50% 이상 추월한 인구가 실직 상태랍니다. 엄청납니다. 자, 그러자 FED, 페드, 중앙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2,800조 원 추가로 푼다. 돈을 계속 풀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하니까요. 내용 보면 코로나 대량 감원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요,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2,800조 원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좀 넘잖아요. 엄청난 돈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최진영 변호사도 나오셨고요. 주원규 삼익대 겸임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주요 이슈를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좀 깁니다. 트럼프 그리고 WHO 요즘에 험악합니다. 무슨 시신 가방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막말성 발언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자신감 대 읍소입니다. 지금 여야,
여당과 제1야당의 상황이 이렇게 좀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다. 과거에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요. 다른 사람이 가서 시험을 봤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답니다. 제보에서야 겨우 알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달라진 개미입니다. 방금 일면 기사에 나타난 우리 주시장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상황. 어제 발표된 바에 따르면 확진자가 39명, 드디어 40명 밑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50명 밑에 통계가 상당 기간 유지한다면 뭔가 좀 안심할 상황이 돼 있는데 드디어 40명 밑까지 떨어졌어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요. 뭔가 우리도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걱정할 지점은 남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완치된 줄 알았는데 74명 재확진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다시 확진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용무인지 아직까지는요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완치자 6,900여 명 가운데 1% 정도가 자꾸 이제 재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 재활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됐다가 다시 감염이 된 게 아니고요. 완치가 돼서 바이러스가 사그러든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몸에서. 그래서 재활성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장년층도 위중, 사망 위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고연령층이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소개됐는데 꼭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장년층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북에선 완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망으로 간주가 되고 있어요. 자, 격리 해제 후 재양성 사례가 지금 70건 넘게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재활성화 특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퇴원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명확한 거는 항체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더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9일 0시를 기준으로 격리 해제 후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74명으로 보고가 됐다라고 통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격리 해제된 이후에 다시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역학적 또는 임상적 특징에 대한 그런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일부는 그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한 검체 검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분리가 되는지 그래서 감염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항체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혈청 검사 등의 심층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격리 해제된 이후에 환자에 대한 검사 또는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뭐 걱정스러운 상황이라서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확진 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재확진 분들이 근데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킨다. 이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그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각국의 방역 수장들이 꽤 많이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각국의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눈길을 잡는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됐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면 사진부터 좀 봐주실까요? 이쪽 사진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매일 브리핑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잘 알아보실 거예요. 이분의 사진. 그리고 보면 이분은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나왔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노란색 민방위복으로 다들 통일이 됐죠.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사실 이 노란색 민방위복은 뭔가 경각심을 주고 그리고 좀 뭔가 믿어달라는 그런 약간 의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민방위복이라는 게. 자, 반면에요. 그 옆에 보시죠. 미국의 데보라벅스 코로나19 TF 조정관. 그러니까 미국의 코로나19 방역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재킷을 입었는데
빨간색 스카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브리핑할 때마다 스카프가 바뀝니다. 굉장히 화려한 스카프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판 정은경, 데보라 벅스는 왜 화려한 스카프를 두를까? 그러네요. 통상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사망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기는 쉽지 않은데 이유가 무엇일까? 분석입니다. 그냥 언론의 분석. 본인이 설명한 건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화사한 차림새. 우리나라 같으면 거부감을 좀 살 수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는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화려하게 복장을 하고 있는지 사진 좀 보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스카프를 두른다는 거고 여기는 아까 사진에 있던 건데 이런 스카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해바라기인가요? 이런 모양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마 의도적으로 저렇게 스카프를 두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계속 비춰지고 있거든요. 다른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렇게 같이 이 브리핑할 때 보면 다들 그냥 검은색 정장을 입는데 유독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김관옥 교수님, 뭐 미국과 우리나라 언론이 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주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 해석 말이 되는 겁니까? 좀 억측입니까? 저는 말이 된다고 봐요. 뭐 예. 우리가 이제 정은경 본부장을 우리 정자르크라 그러잖아요. 예. 영웅시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데보라 벅스가 그 예. 역할을 이제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저렇게 예. 화려함을 보이니까 예. 이제 언론에서도 왜 저러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아무래도 있죠. 그런데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화려함이 예. 사실 어떻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그러니까 이것의 가장 유명한 사례가 과거에 울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이 있었어요. 오. 그분은 뭐냐면 이 브로치 외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로치가 매번 바뀌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매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목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매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화려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예.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줄곧 던져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좀 우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 좀 좋게 해석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미국에서요, 이 코로나19가 브리핑하면요, 다 우울한 얘기입니다. 확진자 수십만 명입니다. 사망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방역 힘듭니다. 이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조금이라도 조금 아주 작은 밝음,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의도다. 이렇게 언론은 좋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이제 방역 책임자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실은요, 이렇게 민방위복 노란색 입었지만 그전에는요, 머리 모양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죠. 머리가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짧게 잘랐습니다. 그만큼 결기, 각오를 보인 거죠. 국민 여러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아마 메시지도 일으켜서 이것도 꽤 회자가 됐었죠. 앞서서요. 아무튼 이런 모습이 오늘 좀 포착이 돼서 소개가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코로나19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WHO의 사무총장 험악합니다. 그동안 WHO 사무총장은요, 참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너무 중국 편 만드는 거 아니냐? 전 세계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냐? 엄청난 비판 받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포화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반응을 보였네요.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 WHO 사무총장 거브러 여수스 총장입니다. 자, 미국은 더 많은 시신 가방을 원하는 건가? 지금요,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시신 가방 더 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의 막말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자, 성난 트럼프 대통령, WHO에 지원 보류한다. 받아쳤습니다. 내용 좀 보면 여기 좀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먼저 좀 시작을 했어요. 계속 비판을 하면서. WHO 중국에서 발병 뒤 사람간 감염 증거 없다 성명 모두 틀렸다. WHO 제대로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거브러 여수스 사무총장
모든 정치 집단의 초점은 국민들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국 대통령 왜 그러냐? 그러면서 받아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은 시신 가방을 원하지 않으면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이거 험악해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영상 준비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Please don't politicize this virus. And if you want to have many more body bags, then you do it. If you don't want many more body bags, then you refrain from politicizing it. No need to use COVID to score political punches. WHO, that'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eives vast amounts of money from the United States, put a hold on money spent to the WHO. We're going to put a very powerful hold on it, and we're going to see. 이종근 평론가. 네네. 지금 이렇게 싸울 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요. 급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건 이렇습니다. 사스 때에 중국의 그 사스 발병 때에 WHO가 어떻게 하고 지금 코로나19 때 어떻게 했는가를 비교를 하면 예. 지난번 사스 때는 지금보다 더 은폐했거든요. 광둥성에서 시작된 그 사스의 그 확산을 근 2개월간 완전히 은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WHO는 중국에 굉장히 큰 경고를 했고 그리고 직접 가서 우리가 확인하겠다라고 압력을 넣었고 실제로 가서 확인하면서 중국 정부에 계속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월 달에 중국이 이 사스와 관련돼서 어쨌든 공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상황에서 WHO는 사실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가서 하더라도 북경에서만 머물렀고 우한에 가지도 않았고 또 중국에다 대고 잘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럼 나오면 다 중국 잘하고 있다는 얘기만 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사스 때와 저 코로나19 때나 마찬가지로 그때 이 굉장히 경고를 한 사람들을 격리를 하거나 지금 아예 구금을 하거나 한 건 똑같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WHO는 사실 초기에 또 지금까지도 중국의 입장편을 너무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트럼프대로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고립주의잖아요. 고립주의를 천명하면서 세계 각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기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WHO도 사실은 기금을 굉장히 많이 또 축소하고 이런 와중에서 중국이 그 틈을 노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새로 이 총장을 임명하게 막 지원을 해준. 그러니까 사실 그 중국의 지원을 받고 된 것도 사실 미국의 각 기구들의 그만큼 영향력을 줄이는 그 상황 때문에 된 것이니까 뭐 사실 트럼프의 책임도 있지만 하지만 이번에 WHO는 사실 CHO 아니냐. China Health Organization이 아니냐. CHO요. 라는 비난에 대해서, 비판에 중국 대해서. 보건기구. 그러면 그렇죠. 해석을 하면. 월드가 아니라 차이나다. 라는 비판에 대해서 사실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종근 평론가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지만 누가 더 비판받아야 되는가를 따져보면 WHO 사무총장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구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둘이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다. 코로나 사태 해결에 사실은 책임이 가장 큰 두 사람이거든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 초기에 WHO가 했던 우왕좌왕한 모습, 항상 늦게 대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기억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단절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가 이제 중국의 얘기인데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중국이 외부에 단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WHO 사무총장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왜 단절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적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전히 중국의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래부터가 이 사람이 정치적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정치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돈 문제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걸 하면 돈 얘기입니다. 돈 계산만 결국 합니다. 들어보면은. 돈 계산만. 예.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지금 가장 최악의 상황이에요. 미국은. 예. 그런데 우리가 봤던 거는 지금 그 시작이 중국, 한국, 유럽으로 갔잖아요. 예. 상당한 시간이 있었어요. 준비할 시간이.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뭐 사망자가 거의 2만 명에 준하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보다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역할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잘못을 한 거죠. 잘못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둘 아주 잘못 한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이 모습은 예. 세계 시민 전체가 격앙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보고요. 물론 아까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셨어요. 이 거브러 여수수 사무총장은 벌써 몇 달 전부터 비판 받아왔거든요.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뭘 안 하고 중국 얘기만 가면 괜히 말을 안 하고 막 이런다는 비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미 한참 된 얘기인데 굳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적을 한 걸 보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위기가 생기니까 밖으로 뭔가 화살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김구락 교수님, 그 지적 맞습니까? 그거라고 봐야죠. 지금 뭐 사실은 이번 선거가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도 모르고 전당대회들이 거의 예. 취소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뭐 11월 달에 치러지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 예. 그리고 계속 길어진다. 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선의 기회는 좀 더 사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지금 샌더스 같은 경우에 사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중심으로 민주당이 모여지고 예. 국민들이 그쪽에 어떤 무게 중심을 두게 되면 예.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책임을 바깥으로 계속 던져야만 할 필요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요즘 매일같이 본인이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통상 이런 거는 장관을 하거나 방역 책임자가 하는 건데 본인이 매일 브리핑을 합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러는 와중에 WHO 사무총장을 왠지 적으로 지금 돌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